여러분, 미리 보기 미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건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에서는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라 꼭,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학생들이 저희 가장 궁금해하는 에세이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런 걸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반말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인트로. 인트로가 진짜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에세이 딱 봤을 때 뭔가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들면 좀 흥미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치? 나는 일단 인트로를 쓸 때 첫 어. 센텐스는 좀 짧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글을 쓸 때 센텐스를 길게 쓰냐 짧게 쓰냐를 하면은 약간의 이거 이렇게 읽었을 때 퍼즐을 원하는 데 넣을 수 있잖아. 인트로는 시작할 때부터 인포메이션을 막 이렇게 밀어 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짧고 약간 굵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좀 descriptive language 이런 거 있지? 아니면 약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막 근처에 뭐 물이 흐르고 있으면 뭐 물 흐르는 소리도 괜찮고, 뭐 막 수업 시간이면 뭐 연필 쓰는 소리 이런 것도 괜찮고, 맞아. 아니면 막 냄새 같은 걸 설명해도 되고, 어느 정도 약간 인트로니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많이들 그걸로 시험 많이 하는 것 같아. 코트? 좀 눈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질문 많이 받는 것들이 톤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친구한테 말하듯이 가야 되는지, 어려운 사람한테 말하듯이 좀 포멀하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어쨌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면은 토픽이 뭐든지 간에 퍼스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퍼스널 하려고 했는데 톤이 뭐 리서치 페이퍼 톤이면 어느 정도 벽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인포멀해 보이더라도 본인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톤이 중요한 것 같아.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리 씨,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인간입니다 하면 약간 벽이 느껴지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일기 쓰는 톤이 제일 좋아.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약간 돌아보는 것도 느낌이 들고, 생각을 좀 깊게 해도 오그라들지 않아. 맞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2부에서도 그랬었잖아. 뭔가 베스트 프렌드보다는 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좀 편하게 소개하듯이? 근데 나는 내 학생들 중에 LOL 써서 붙은 애들도 있어. LOL. 신박하네. 그런 거들 왜냐면 쓰는구나. 걔는 linguistics major였는데 L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처음으로 실렸대. 아, 진짜? 그래서 우와. 그런 걸로 약간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케이스. 그런 거 너무 신박해. 나 그런 에세이 너무 재밌어. 포맷 질문 진짜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에세이를 학교에서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뭔가 intro, body, conclusion 뭐 이런 포맷들이 진짜 많잖아. 그럼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그걸 꼭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본인이 입학사정관이야. 음. 에세이를 읽었어. 근데 에세이가 딱 그 학교 에세이 같아. 그냥 intro, body, conclusion이야. 재밌어? 재미없지. 안 읽고 싶지. 그치? 약간의 어느 정도 프리스타일로 그 굳이 학교 리서치 페이퍼나 아카데믹 페이퍼를 따라하지 않고 좀 더 본인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패러그래프 사이에 스페이스를 넣어도 돼? 근데 워드 카운트에 그러면 워드가 들어가니까 음. 그거는 워드 카운트가 빡빡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 잘 얘기했다. 나 그 질문 진짜 많아. word count. 그걸 꼭 채워야 되는지 끝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꽉 채우는 게 좋기는 해. 나는 항상 버파크가 한 620에서 650 사이? 나도. 거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인정가 있어.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음. 500자 맥스였어. 근데 프롬프트가 Tell me what courage is 였어. 근데 학생이 This is courage 해서 냈어. 붙었어? 붙었어. 아, 그건 진짜 익셉션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와, 신박하다. 뭔가 내가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얼마나 시간을 잡아야 되냐,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많아. 나는 주로 그래도 한 9월까지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브레인스토밍을 대충 하면 아무리 좋은 에세이를 써도 그 에세이는 별로야. 그렇지, 시작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시작했으면 제일 좋고 그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고, 그래도 어떻게 한 달 정도는 퓨어리 그냥 막 조급해하지 말고 브레인스토밍을 충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빨리 쓰는 것도 좀 애매해. 그치. 응. 왜냐면 너무 막 10학년 때 썼으면은 12학년 때 읽었을 때 아, 나 이거 내가 미쳤나 봐. 나 왜 이렇게 유치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가장 적당한 건 솔직히 여름이야. 근데 여름에 많이 바쁠 수도 있어. 시험 준비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9월에서 11월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또
또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게 아까 내가 첫 질문으로 인트로를 물어봤었잖아. 그럼 또 동시에 좋은 컨클루션은 뭐냐? 컨클루션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냐? 그런 질문도 되게 많아. 이게 심리학에서 배우는데 샐러드 드레싱 이펙트거든? 이게 웨이터가 너한테 샐러드 막 드레싱에 뭐 렌치도 있고 다우슨 아일랜드 있고 이탈리안 드레싱도 있고 막 여러 개를 얘기해주잖아.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야.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인트로 첫 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끝나는 라인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역시 인트로처럼 임팩트 있고 짧게 가는 게 난 제일 좋아. 그리고 나는 내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인트로로 다시 가는 거야. 나도 그걸 좋아해. 인트로에서 시작한 거 다시 인트로로 매듭을 짓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 상황 안에서 끝나던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마무리 짓던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지금 내가 뭘 했는지 썼으니까 약간 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약간 열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열린 컨클루션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바디에 관해서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바디는 진짜 나는 포맷을 따르는 바디가 없어. 그냥 진짜 일기 쓰듯이 편지 쓰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건 진짜 그냥 정말 알맹이니까 거기는 뭐 막 스타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냥 진솔하게 본인의 얘기를 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조언 해줄 때 되게 많아.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려 하지 말고 바디부터 써라. 편하게. 그 다음에 인트로랑 컨클루션 메꾸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만약에 내가 글 쓰는 게 좀 힘든 사람이다 하면 바디부터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그냥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아. 맞아. 편하게 써. 어차피 포맷을 안 준 이유가 있어. 얘네가 진짜 그런 스트래티직한 포맷을 원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맞아.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카멘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많이 알려진 메인 에세이잖아. 근데 서플리멘트는 어떻게 다르게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완전 프리스타일이라면 커먼 앱을 제외한 약간 서플리멘트는 다 원하는 게 있어. 왜 이 학교를 하고 싶냐? 왜 이 메이저를 하고 싶냐? 왜 이걸 하고 싶냐? 그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퀘스천을 앤서 해야 돼. 그게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자기 자랑하느라 바빠서 결국 왜 가고 싶은지는 얘기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거야. 만약에 바이오 메이저인데 토픽이 왜 바이오 메이저 하고 싶냐? 그러면 나는 수학 올림피아드 나갔고 바이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어. 그래서 그럼 왜 하고 싶냐고. 이런 거야. 항상 그래. 정말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처럼 개인적으로 가라. 대신에 one spoon of answering the question. 답은 좀 해줘. 정말 나는 왜 바이오가 공부하고 싶냐 뭐 이렇게 갈 거면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러한 나한테 정말 퍼스널한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바이오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근데 나는 가능하면 좀 미래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난 정말 절실하다. 그렇지. 그렇게 가면 좋은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학교 스페시픽한 에세이들도 있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해. 자기가 학교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교수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학교들 이제 UC들은 카메라 안 받잖아. 그럼 그런 학교들은 얼마나 스페시픽하게 맞춰야 되는지. 학교 스페시픽 에세이는 되게 간단해. 난 이게 제일 쓰기 쉬운 것 같아. 학교 스페시픽한 에세이는 내가 이 학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리서치를 했다만 보여주면 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인포메이션보다 조금 더 깊게 가는 게 좋아.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제일 관심 있는 과에 들어가 보면 스태프 디렉터리 있잖아.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봐. 아니면 교수님이 쓴 저널 이런 거 그냥 몇 개만 언급해도 어느 정도 얘가 노력을 했구나 그냥 보이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로케이션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면 돼. Why this school 하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그거는 좀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캘리에 살아가지고 내가 UC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 UC는 UC 앱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UC 에세이는 뭘 어떻게 다르게 써야 돼? 카먼 앱을 붙여도 되는 거야? UC 에세이는 8개의 에세이 토픽 중에 4개를 골라서 쓰면 돼. 350자씩. 그러면 4개 에세이를 쓰면 되게 많은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쓰는 트릭은 그 중에 하나는 커먼 앱을 줄여서 그 중에 하나에 넣을 수 있어. 아, 당연하지. 그리고 나머지 3개만 쓰면 돼. 토픽을 정말 재활용 이거 되게 얘기 잘해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또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토픽을 얼마나 오버랩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골라야 되냐. 어쨌든 에세이를 쓸 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낼 때 에세이가 한 2-3개씩은 있잖아.
그러면 각각 완전 다른 토픽으로 가야 되는지. 오버랩이 있으면 안 돼. 오버랩이 있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나 이거 읽었는데 얘는 이거밖에 할 말이 없구나가 끝나.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엠패시스를 해야지인데 대학에 갔을 때는 아 얘 할 말이 이거밖에 없구나 바뀌거든. 그럼 이런 거 어때? 수학 얘기, 과학 얘기, 사회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아카데믹한 걸 하나 썼으면 스포츠를 하나 써주는 게 좋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넣어서 뭔가 홀리스틱하게 되게 얘는 그냥 엄친아의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다시 존댓말로. 자, 여러분 지금까지 3부작을 함께 해준 여기 리사. 이 친구가 정말 에세이를 너무 잘 써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영상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 여러분, 빠빠이.